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잠깐 쉬고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백신은요, 굉장히 쉬워요. 쉽고 그냥 그 백신이 바이러스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설치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만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이 백신이 없는 컴퓨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여기지만 오늘 백신에 대해서 처음 아주 왕초보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백신, 처음에 사람들이 바이러스 백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저한테. 아니,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전염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염 안 됩니다. 근데 왜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바이러스하고 너무 유사해요. 번식되고 전파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것을 백신이라고 해요. 백신.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그때는 노트북이라는 거 없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그때 그걸 XT라고 했어요. XT. 조금 유식한 분들은 XT라고 안 그러고 8088, 8086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CPU 이름이에요. 8088, 8086이. 그래서 8088 컴퓨터 또는 8086 컴퓨터. 그렇게 하면 그게 XT인데, 그 다음에 이제 80286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86 컴퓨터, 386 컴퓨터, 그리고 486 컴퓨터가 나오고 586이 나와야 되는데, 586년, BC 586년에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컴퓨터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컴퓨터 이름을 586이라 그러면 부를 때마다 우리나라가 멸망한 연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니까 그때부터 586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펜티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전부 펜티엄이에요. 펜티엄인데 이제는 뭐 펜티엄 뒤에 뭐 숫자가 너무 복잡하게 붙어가지고 전문가도 그거 봐가지고는 이 컴퓨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양. 그 사양을 자세히 봐야 이 컴퓨터가 추천할 만한 건지, 이 컴퓨터는 그냥 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쓰는 뭐 그런 용도인지 자세히 봐야 할 정도로, 스펙을 봐야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지금은 이제 펜티엄 컴퓨터 시대죠. 그 1988년도에 제가 이제 XT 컴퓨터를 샀는데요.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C브레인 바이러스라는 게 퍼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디스크를 썼거든요.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 그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훌렁훌렁한 디스크였어요. 그래서 그걸 훌렁훌렁하다고 플로피라고 그랬거든요. 플로피. 그 플로피 디스크에 요 C브레인 바이러스가 딱 걸리면요, 컴퓨터에 집어넣어도 이 컴퓨터가 이 플로피 디스크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3.5인치 좀 딱딱한 디스켓이 나왔죠. 그죠? 3.5인치 디스켓이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C브레인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 멀쩡하던 이 디스크가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고장난 부분에, 그 부분에 그 침투한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백신이에요. 그 백신을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분이 누구냐면 안철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됐습니다만은, 뭐, 정치인 안철수는 뭐 그저 그런데요. 이 컴퓨터 백신계에는
이분이 아주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안철수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정치인 됐지만 그때 젊은 대학원생 뭐 그랬으니까 우리 안철수라고 그냥 볼게요. 이 안철수가 백신을 개발하고 군대에 갔어요. 군의관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1989년도에 또 바이러스가 또 나왔어요. LBC 바이러스가. 그때 이제 V2라는 거를 개발했고요. 1991년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V3.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이후로는 V3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 자기네 토종 워드와 토종 백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토종 백신을 개발했고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진이 아래 한글을 개발했어요. 1997년도에 이제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가지고 달러가 막 거의 뭐 1달러에 한 2,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막 이럴 때에 이 미국이나 이런 데 해외 기업들이 딱 보니까 와, 이거 뭐 한국 기업을 사버리자.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데 너무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아래 한글도 살려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이찬진이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때는 아래 한글 한 카피가 한 14만 원, 15만 원 했거든요. 지금도 그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4만 원, 15만 원이면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사고 이렇게 불법 카피 복제해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10,000원짜리 아래 한글 815 버전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14만 5천 원인가 주고 정품 갖고 있었지만 또 10,000원짜리 그거 한 10장 정도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그 토종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한글을 구현하는 데는 최고의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그 못 지켰어요. 토종 워드 프로세서 못 지켰어요. 일본의 토종 워드 프로세서가 이치다로라고 있었는데 이치다로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IMF 이 구제금융 당시에는 뭐 달러가 워낙 세니까 뭐 반값에 사는 거잖아요. 그때 뭐 8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도 안 되고 3분의 1 가격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러가 막 어려울 때니까 싸게 후려쳐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 메가피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회사가요. 일본 백신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한국 것도 사들이려고 그랬어요. 얼마에? 1,000,000달러에. 한국 돈으로는 그게 180억 원인데, 뭐, 미국 달러로는 1,000,000달러, 뭐, 기업 살 때, 치고는 뭐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래서 1,000,000달러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안철수 씨가 그걸 팔았더라면은 우리나라의 토종 백신이 이제 사라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드 프로세서도 지켜냈고요. 아래 한글.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도 지켜낸 아마 미국 빼고는 세계에서 유일할걸요. 그리고 이제 V3가 쭉 지금까지 그 이름을 안 바꾸고 뭐 뒤에 V3 뭐 플러스 V3 라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왔고요. 그리고 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무료 백신이 별로 없거든요. 다 돈 받고 하는데 이 V3는 무료예요. 지금 V3 라이트는 개인에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도 V3 스마트폰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곳에서 이제 알약을 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약도 있고요. 지금 V3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들을 사서 써도 됩니다. 근데 한국 백신이 워낙 좋아서요. 이거 그냥 무료로 쓰는 거니까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알약도 써보고 제가 V3도 써보니까 이제 알약은 그 광고에 팝업창이 자꾸 떠요. 물론 뭐 회사를 경영해야 되니까 광고를 이렇게 해서 그 광고료로 수입을 해서 뭐 회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광고가 이렇게 뜨는 거. 그게 좀 그렇고 또 윈도우즈와 한번 충돌이 난 적이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프로그램은 다 윈도우즈하고 다 조금 충돌 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러 개를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개를 설치해 놓으면요. 바이러스 백신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수가 있거든요. 속도도 느려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 V3면 V3, 알약이면 알약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V3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이 구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한국 분들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구글 여기서나 또는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V3 백신 백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쭉 뜨죠. 그죠? 이렇게 V3 백신. 여기 보면 이제 anlab.com 여기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세웠던 회사 이름이죠. 거기에 V3 Lite 여기 무료 다운로드 뭐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그 다른 회사에서 이걸 받아다가 해놓은 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에 무슨 바이러스나 광고 뜨게 하는 뭐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랩에 들어가서 V3 Lite 여기 보면 설치하기 비회원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비회원 가능. 그래서 V3 Lite는 이것을 구입하지 않아도 또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하기 누르면 돼요. 설치하기. 자, 그러면 어디다가 다운로드 받을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뭐 그 폴더에 받든지 뭐 다른 데 받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데스크탑에 받고 그냥 지울게요. 네, 여기 V3 Lite 셋업을 여기 이렇게 세이브하면 여기에 데스크탑에 저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갈매기 모양을 누르면요. 열기가 있고 그리고 넥스트 누르면 이건 어그리 해줘야 돼요. 어그리 해주고 한국말로는 여기 여러분 뭐 다 읽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뭐 영어로 저는 여기 영어로 쓰는 그 윈도우라서 영어로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하여튼 동의 누르고 다음 또 여기도 동의한다고 해주고요. 다음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다 그냥 인스톨 하라고 그래야죠. 여기 인스톨. 그럼 쭉 얘가 설치를 하죠.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목사님 한국어 알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V3 라이트 말씀하시는데, 네. 이 두 백신의 차이점과 또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건 어떤 것인지, 알약하고 V3 라이트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V3하고 알약하고요. 다 한국에서 개발된 거고요. V3도 한국 거예요? 네네. 두 개 다 비슷해요. 성능도 다 비슷하고. 이제 알약을 쓸 수도 있고요.
V3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번갈아서 써보시면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하시면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이 바이러스 백신끼리 서로 충돌이 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알약을 깔으셔도 되고 V3를 까셔도 되는데 알약은 제가 노트북에 알약을 깔아놓고 쓰고 데스크탑에는 V3를 깔아놓고 쓰는데요. 알약은 이제 어떠냐 하면은 알약은 이제 팝업 광고창이 자꾸 떠요. 거기 좀 불편해요. 네, 근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V3를 쓰시면은 광고가 잘 안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씁니다. 노트북에는 알약, 데스크탑에는 V3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여기 네, 네. 다 설치가 됐다 그러면서 피니시 나오죠. 피니시. 완료. 한국말로는 완료.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왜냐면 이제 리스타트 하라 그러는데 지금 리스타트 하지 않을게요. 리스타트 하면 줌을 끄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리스타트 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여기 업데이트 하고요. 근데 지금 오늘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 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그럼 이 V3는 자기 스스로 바이러스를 프로텍트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약도 그렇고. 간혹 뭐 이렇게 치료하겠냐고 물으면 치료한다고 그러세요. 그냥 뭐 이런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치료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치료한다고 예스 누르면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클릭. 원클릭 요게 뭐냐 하면은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오래 쓰다가 보면은 그 쓰레기 파일이 많이 생겨요. 찌끄레기 파일이.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뭐 쓰지 않는 잡동사니 프로그램이 쫙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속도가. 그럼 그런 것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걸 이제 뭐 클리닝이라고도 그러고 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그러고 또 알약에서는 최적화라고도 그러고요. 시스템 최적화, 뭐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클리닝 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클릭 누르면 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줘요. 클리닝을 쫙 해줘요. 지금 이렇게 하죠? 옵티마이징 유어 컴퓨터 그러면서 한국말로는 뭐 최적화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말로 안 써봐가지고 요즘. 네. 그럼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잡고 또 이제 여기 그 불필요한 파일들이 막 자꾸 생기거든. 윈도우즈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 거가 쓰지 않는데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컴퓨터가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하면은요, 속도가 확 올라가요. 처음 산 것 그때처럼은 안 올라가는데 뭐 그때나 맞먹는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이렇게 체감이 돼요. 아, 확실히 빨라졌다. 그래서 가끔 저렇게 원클릭 또 알약에서는 최적화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는 최적화를 먼저 하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 파워포인트를 띄웠는데요. 파워포인트 잘 넘어가다가요. 설교하다가 강의하다가 파워포인트가 섰버려요. 프로즌 된다고 그랬잖아요. 프로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죠? 파워포인트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우스를 클릭해도 안 먹고 뭐 어떤 키도 안 먹고요. 그래서 결국 컴퓨터를 리부트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적화를 쫙 하고 하면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건 제 그냥 경험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몇 번 경험했어요. 쓰다가 보니까 갑자기 잘 되다가 컴퓨터가 프로즌 돼가지고요. 아유, 설교하다가도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발표나 설교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최적화 또는 오피마이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속도도 빠르고 프로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V3도 최적화 기능이 있고
알약도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돼가지고 이 V3하고 알약이 같이 깔려 있더라고 컴퓨터에요. 예, 예. 하나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네, 네.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방법 지금 이거 하면서 예.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 요 윈도우즈 여기 창 윈도우즈 예. 아이콘 옆에 보면 여기에 돋보기가 있죠, 그죠? 검색 창 그죠? 예. 예,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컨트롤 패널 제어판 한국말로는 제어판일 거예요. 제어판 또는 영어로는 컨트롤 패널 이렇게 누르면요.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예. 예, 여기 컨트롤 패널 한국말로는 제어판이거든요. 이걸 눌러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앤 피처스 한국말로는 응용 프로그램 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앤 피처스 여기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인스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목록이 쫙 떠요. 이렇게 쫙 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뜨잖아요. 그 중에요. 그 중에 만약에 R집도 알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거를 눌러놓고 여기 uninstall 누르면요. 얘가 자동으로 uninstall 지워줘요. 그냥으로는 못 지워요. 이런 그 컨트롤 패널이나 제어판에서만 지워져요. 또 알약이 들어가면 응용 프로그램 지우는 그 기능이 있어요. 알약에는. 그런 것으로 지우면 되는데 이건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잘 모르고 시스템 프로그램 뭐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즈가 망가질 수 있어요. 예. 내가 설치된 거 막 지워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해서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요 V3만 지우겠다, 알약만 지우겠다 그런 경우에는 쓰시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컨트롤 패널을 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쭉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스탑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벌써 5분 걸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 그럼 여기 이제 뭐 몇 개를 디텍트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몇 개 발견돼서 몇 개를 치료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저기 설명을 별로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스캔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퀵 스캔 있잖아요. 퀵 스캔. 또 뭐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원클릭으로 퀵 스캔과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최적화를 원클릭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원클릭으로 했고요. 요거는 옵티마이제이션만, 최적화만 하고, 요거는 스캔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뭐 그런 이런 것들 다 별로 이런 거 다 잘 쓰지 않죠. 예. 요게 이제 NT 랜섬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요 랜섬웨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랜섬웨어는 기업체가 한번 당하면요 몇백만 불씩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그 지워진 데이터를 다시 살려요. 근데 100% 안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만 달러를 달라고 해요. 요 랜섬웨어에 걸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V3나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이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막아주거든요. 어느 정도. 이것을 우회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V3 알약 이런 것이 랜섬웨어를 좀 막아주고 또 랜섬웨어만 또 디텍트하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왕초보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